지난 6일 파리 생제르맹이 리강 조기 우승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28경기에서 23승 5무, 유럽 4대리기 중 유일하게 무패 우승이 가능한 팀이기도 하죠. 게다가 챔스에서는 아스톤빌라를 꺾고 4강에 진출하면서 이 트래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더 놀라운 건 팀의 절대적 에이스였던 킬리안 은바페가 팀을 떠나자마자 이뤄낸 성과란 점이죠. 은바페는 파리에서 260경기에 출전해 320개에 달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는 48경기에 나와서 54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은바페 없는 파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이렇게 붙잡았던 거겠죠?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오히려 은바페가 떠난 이후 엘리키가 더 팀 하나로 모아서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 시즌 만에 이렇게 팀이 바뀌어버린 걸까요? 오늘 저 축구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카타르 자본을 바탕으로 네이마르와 메시, 라모스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을 영입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이 노쇠화로 인해 팀에 마이너스만 가져다 주자 최근 2-3년간 영입 기조가 크게 바뀌었죠. 덴벨레, 바르콜라, 콜로무아니, 우가르테, 이강인 등 30살 아니 25도 안 된 선수들을 싹쓸이하며 스쿼드를 재편하고 있다고요. 이번 시즌 출전 선수들의 평균 나이가 23.8세인데 리그왕과 챔스에서 가장 어린 팀입니다. 심지어 여기 네이마르, 메시, 은바페, 베라티 등 기존 스타들을 대거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또한 여기 엘리케 감독은 팀의 실수였던 은바페가 떠나자 이 기강부터 확실하게 잡았는데요. 은바페 중심의 전술에서 벗어나서 팀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전술로 선수들에게 그리고 팬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포지션과 공격 스타일에 상관없이 이 모두가 수비 가담을 하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들에게 공을 내주면서 이타적인 플레이가 팀 컬러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지난 시즌까지 문제였던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 은바페 떠나니까 덴벨레까지 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마르랑 은바페가 다 떴던 시기에는 상상도 못한 장면들이 이번 시즌 파리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파리를 보면 마치 과거에 MSN 라인처럼 이 공격수들 간의 이타적인 플레이도 볼 수 있다고요. 은바페는 세계 최고의 선수였지만 감독은 늘 그에게 전술적으로 맞춰야 됐습니다. 수비 가담은 기대하기 어려웠고 공을 잡는 위치나 스타일에 따라서 팀의 전술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은바페가 떠나자 파리는 드디어 엘리케 색깔의 팀을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술적으로 좀 볼까요? 루이스 엔리케는 바르사 시절부터 패스와 점유 공간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지향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를 이끌고 트래블을 달성했을 때도 MSN 라인으로 이게 극대화됐었고, 이게 점점 파리에서도 보이는데요. 파리는 현재 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 득점 찬스 상출에서도 유럽 최상위권입니다. 엔리케의 전술이 파리에 점점 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챔스 결승에 올랐던 19-20 시즌보다 점유율과 득점, 패스 성공률 이번 시즌이 훨씬 더 높죠. 이 은바페처럼 왼쪽 측면에서 혼자 개인 돌파를 제치다 보면 왼쪽 측면에 볼이 몰리잖아요. 때문에 엘리케의 전술은 거의 반쪽짜리라고 평가받았었는데, 오히려 은바페가 떠나니까 팀 전체가 그 공간들을 사용하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통해 상대팀을 파괴시키기 시작한 거죠. 또 작년에 비해 중원에 확고한 주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3-5-2, 4-4-2, 3-3-3-1 진짜 여러 포메이션 쓰면서 팀의 베스트 11과 베스트 포메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 비티니아, 우가르테와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등 중원 라인이 매번 바뀌었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 파비안 루이스와 비티니아, 네베즈가 확고한 3미드 체제를 구성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득점률과 점유율 높아지는데 이 중원 라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작년에 파리는 경기당 2.4골에 불과했지만 이번 시즌 거의 3골 가까이 증가하면서 경기당 득점률이 0.5골 정도 높아진 거예요. 엘리케는 과거에 호평을 받았던 게 플랜 A만 너무 고집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점유율 축구뿐만 아니라 역습 패턴이라든지 세트피스에서의 전술, 다양한 방식들이 고도화되면서 여러 방면으로 득점이 가능한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전방 압박이 무력화되면 별다른 해법 없이 중원이 텅 비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스위칭 플레이가 너무나 효과적이고 특히나 흐비차, 바르콜라로 이어지는 이 측면 간의 스위칭 역시 상대 공간을 무력화하고 있죠. 실제로 이 때문에 리버풀과의 챔스 16강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은바페만 막으면 끝이었지만 지금은 바르콜라, 무아니, 흐비차 여기에 두 개까지 가세하면서 득점력이 폭발한 거죠. 그리고 파리 양쪽 측면 풀백들 역시 무시할 수 없죠. 엔리케가 이 풀백들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다고요. 일단 하키미와 누누 멘데스 세계 최정상급이고, 이들이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이 공수 조화를 정말 잘 만들었고 선수들 역시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 파리는 리그에서 81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이 중 은바페 공격 포인트가 34개였으니까 팀의 공격 포인트 절반은 은바페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팀의 공격이 은바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은바페가 결정할 때는 이기는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요. 이에 반해 현재 파리는 공격 포인트 1위가 덴벨레인데 26개고 2위가 바르콜라인데도 불구하고 22개예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이외에도 이강인, 두에, 네베즈가 각각 11개의 공포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 대비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공격 포인트 10개 이상 기록하는 수가 5명이다 보니 누가 득점을 기록할지 모를 정도로
팀이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과연 넘버1을 뽑자면 누가 뭐래도 덴벨레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요. 덴벨레는 바르셀로나 시절 이 기복은 심하고 부상도 잦아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 막 주사용 윙어라고 오늘은 1 나오면 못하고 다음날부터 6 나오면 잘하고 또 다치고. 하지만 이번 시즌 엘리케아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음바페가 떠나고 자신에게 볼이 집중되니까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고 엘리케도 이에 맞춰서 전술을 짜맞추고 있어요. 원래 덴벨레는 드리블이 잘하잖아요. 근데 덴벨레의 약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슈팅을 뽑죠. 이 소녀슛, 슈팅에는 일가견이 없다고요. 근데 이번 시즌에 하무스, 콜로무아니가 부진하자 엘리케는 이강인 선수를 펄스나인으로 두면서 해결책을 모색했었고 이 펄스나인 자리에 덴벨레가 뛰면서 잠재력을 만개한 거예요. 지난 시즌 윙어로 나왔을 때는 6골에 12도움이었지만 이번 시즌 덴벨레는 32골에 도움 8개를 기록하며 벌써 공격 포인트가 40개예요. 챔스 우승한 다음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제치고 진짜 발롱도르도 받을 수 있다고요. 이 양발을 자유자유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특정 발에 구애받지 않고 움직이면서 이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 슈팅 능력이 장점으로 변화된 거죠. 바르콜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시즌 무색무취여가지고 아쉬운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번 시즌 벌써 18골에 도움이 15개라고요. 오른쪽 윙어로서 확고한 주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 외적으로 파리가 지난 시즌과 확연히 달라진 수치가 있는데요. 이번 시즌 축구계에서 부상은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로드리와 우파메카노, 무시알라 그리고 맨유 리산드로까지 팀의 중추를 담당한 선수들이 이 죄다 부상으로 결정했단 말이죠. 실제로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부상자 수가 총 4,123건이었는데 전 시즌 대비해서 4%가 증가했고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37%가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너무나 많은 경기 수로 부상률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가 없으니까 우승권에서 추락했고 미네는 무시알라,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다 없으니까 4강 못 갔잖아요. 반면에 파리는 어떤가요? 이번 시즌 부상자 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대표적인 그 이유로는 적잖은 로테이션도 있지만 이 과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파리는 이번 시즌 PSG 랩이라는 전담 분석팀을 신설해서 훈련 시에 GPS 트래킹과 이 근육 피로도 측정 그리고 수면과 영양 데이터까지 모두 수집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선수에게 맞는 훈련 강도와 회복 루틴을 제공하였고 이 경기 다음 날에는 회복 프로그램이 그 선수의 맞춤형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때문에 부상자가 감소했고 시즌 후반까지 체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덴벨레도 원래는 부상 때문에 많이 고생했잖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만은 파리에서 철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더불어 파리에는 앞서 말했듯이 어린 선수들이 많잖아요. 이 때문에 엘리케 부임 이후 선수단 내부의 상담사와 이 스포츠 심리 트레이너가 상주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즌 중에 어린 선수들의 심리 피로도를 체크하고 이 심지어는 SNS에 악플 대응도 지원해준다고 해요. MZ에게 딱이죠? 이런 디테일함이 결국 파리에 이번 시즌 성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이 이강인 선수 교체 1순위라고는 하는데 또는 11명 하는 것이고 선발 스타팅 멤버에 없으면 결국 주전에서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강인이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으로 엘리케 전술에서 요리로 치면 킥 같은 역할이지만 이 누구의 땜빵으로 나온다든지 누가 다쳤을 때 선발을 추천한다든지 혹은 펄스나인으로 기용되고 윙어 교체로 나왔다가 메짤라로 나왔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4경기 선발 나오기 원하는데 특히나 흡입차가 겨울에 오면서 윙어도 경쟁이 너무나 빡세졌고 또 다른 경쟁자인 두 애가 너무 터져버렸어요. 4월 리그왕 이달의 선수까지 성장되면서 들어갈 자리가 아예 없어 보여요. 미드필더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비안 루이스, 비티니아, 네베즈가 완벽한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있고 팀의 유스 출신이 자이엘 에메리가 있기 때문에 교체 1순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다쳤으니까 리그 막판 리그왕엔 좀 나올지라도 챔스에서 선발 출전 기대하기 어렵죠. 팀의 공격 포인트 3위인데도 불구하고 베스트 11 못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래서 이번 파리의 성적과는 별개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거취는 아마 여름 내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가 지난 챔스에서 프리미어리그 압도적 선두였던 리버풀을 상대로 홈 원정 모두 뛰어난 경기력 선보이면서 아스톤빌라까지 꺾고 4강 간 거잖아요. 그 결과 모두도 놀라면서 파리를 챔스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거죠. 또 리그 우승이 일찌감치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리그에서 경쟁하고 있는 아스날, 바르셀로나, 인테르보다 훨씬 수월하게 선수단을 관리할 수도 있겠죠. 이게 수치로도 알 수 있는 게 옵타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파리는 챔스 우승 확률이 21.9% 제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이번 시즌 음바페가 떠난 파리는 챔스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이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다시 한번 주전 되찾아서 한국인 두 번째 챔스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주전에서 밀려서 내년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게 된 이강인은 또 어떨까요? 오늘의 주제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더 다양한 컨텐츠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